계속해서 2차 시 한 30분 정도 남았는데요. 그러면 그 논술문에서 서론은 어떻게 작성하는지 서론, 본론, 결론, 쓰기 요령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서론을 어떻게 쓰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은 어떤 그 1000자, 1500자 논술 A4 용지로 한 장 또는 한 장 반 정도 분량이 될 텐데, 서론은 5분의 1 분량으로 써야 되는 게 맞죠. 5분의 3은 본론, 역시 결론도 서론만큼 써야 되는 거고, 천자 논술에서 서론은 한 문단으로 쓰는 게 원칙입니다. 본론은 3개에서 4개의 문단으로 만들고, 그리고 결론도 역시 한 문단으로. 그렇다면 서론은, 우리 논술문에서 서론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서론은 문제와 직결되는 관심을 끌어야 되겠죠. 관심. 처음 문장, 시작되는 문장이 단도직입 문장이라고도 하는데, 독자의 어떤 관심과 주의를 끌 만한 충분한 그런 문장으로 시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도입부 문장은 문제와 직결되는 관심을 끌 수 있는 문장으로 단도직입 문장이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단도직입 문장이 되면 그 다음에는 문제 제기, 문제 제기되는 문장으로 어떤 이 논제를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는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논제 제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논제 제시. 그리고 서론의 말미에서는 이러한 관심 끌 수 있는 문장, 그 다음에 문제 제기를 했고, 그 다음에는 문제 제기를 한 어떤 문제의 중요성, 필요성을 제시를 해줘야 돼요.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것들 때문에 나는 본론을 얘기해야 되겠다라는 필요성을 제시를 해주는 거죠. 이렇게 서론의 구성은 관심 끌고 문제 제기하고 필요성을 제시하고 이러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본론은 어떤 논제에 대해서 이 본론이라는 것은 이 논술문의 한 5분의 3 정도에 되는데, 논제에 대해서 주장을 펴는 거겠죠. 자기의 주장을 펴는 게 본론이에요. 이 주장마다 정확한 근거를 들어서 이 본론을 만들어주는 거죠. 이걸 논증이라고 하죠. 논증. 이 논증이 얼마만큼 잘 논증이 되었냐, 객관적인 어떤 자료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논술문이 이 객관성 있고 타당한 잘 쓰여진 논술문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주장을 펼 때 주어진 문제를 분석하고 분석된 문제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게 본론이고, 제시한 대안의 타당성, 이 타당성 논증이라고 하는데, 근거 또는 시사적인 또는 학술적인 권위 있는 사람 견해를 인용해서 논증을 할 수도 있고, 객관적인 사실을 들어서 논증할 수도 있고, 이 본론은 논제 특성에 따라서 본론 1과 본론 2로 나열해 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처음에 문제점을 분석하고 문제점 분석하는 문단 하나, 그 다음에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문단 하나, 이런 형태로 두 가지 본론으로 나타낼 수도 있을 거고, 본론은 어떻게 제시를 해야 되냐면, 중심 문장을 먼저 문단 앞에 기술하고, 중심 문장을 기술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의 어떤 주장, 논거, 근거를 들어서 설명해 가는 거예요. 쭉 이 중심 문장을 두 갈식 형태로 앞에다 놓고 그 다음에 자기의 근거, 논증 자료를 설명해 가는 이러한 형태로 본론을 제시를 하는 거겠죠.
그렇다면 결론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결론도 역시 마찬가지. 맨 처음에 단도직입 문장이 나옵니다. 단도직입 문장으로 일단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본론에서 제시한 어떤 내용들을 다시 요약하는 게 결론이에요. 본론에서 제시한 내용을 요약해 다른 말로, 다른 표현으로 독자들이 본론에 그런 내용들이 이었지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또 다른 세련된 축약된 문장으로 이 본론을 요약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자기의 어떤 그 전망 또는 정리된 내용에서 한 단계 발전되는 어떤 그 제언을 쓰는 거예요. 전망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에서는 단도직입 문장으로 한 문장을 제시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본론을 요약하고 자기의 제언이나 전망을 마무리해 주면 논술문이 마무리가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얘기하면 서론은 문제와 관련된 어떤 그 단도직입 문장을 관심을 끌만한 문장으로 시작해서 그 논제에 대해서 나는 이러이러해서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논술을 해 나갈 거야 라는 문제 제기를 하고, 문제 제기를 했으면 문제 제기한 내용이 사회에 이러이러해서 이러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나는 본론을 이러한 형태로 제시를 하겠습니다라는 필요성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서론에서는. 본론에서는 중심 문장이 있으면 이 중심 문장에 대한 근거 자료를 들어서 중심 문장, 두 가지 문장으로 표현한 이 중심 문장을 설명해 나가는 게 본론이고, 결론은 이 본론에서 설명했던 내용을 일단 단도직입 문장으로 축약된 문장으로 결론을 시작한 다음에 본론에서 주장했던 내용을 요약하는 거예요. 또 다른 표현으로 요약한 다음에 자기의 제언이나 전망을 넣으면 결론으로 마무리가 되겠죠. 이와 같이 서론, 본론, 결론 쓰기 요령을 키워드로 알아보았는데, 자, 그렇다면 매력적인 서론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도 한번 알아보죠. 매력적인 서론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아까 얘기했듯이 독자, 이 주제에 직결되는 어떤 문제에 관련되는 문장으로 시작되면서 독자의 주의를 환기를 시켜야 되겠죠. 이 논술문은 이러이러한 세련된 문장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독자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을 만한 문장으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론을 시작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건 다음 페이지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 단도직입적인 문장이 시작이 되었다면 그 다음에는 문제 제기를 하라고 그랬죠. 문제 제기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에 대해서 쓸 것인가, 왜 그것을 쓸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 것인가를 고민해 보면서 본론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거예요. 문제 제기. 어떤 논제가 있다면 그 논제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문제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사회적인 현상, 이러이러한 사회적인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 논술문을 쓰겠습니다라는 문제 제기, 논제 제시를 밝히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단도직입 서론을 쓴다라고 했을 경우에 처음에 단도직입 문장이 들어가고 문제 제기가 되고, 그 다음에 필요성, 이 논술문은 나는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필요성이 대두가 되기 때문에 본론으로 계속 이어 쓰겠습니다 하는 내용으로 서론을 써야 돼요. 그래서 비율은 서론을 1, 결론도 1, 본론은 5분의 3이나 또는 5분의 4로 분량으로 써야 된다는 거. 서론은
1 분량으로 써야 된다는 내용이고요. 천자 논술에서. 그렇다면 서론 쓰기 방법 유형인데요. 서론 쓰기 방법 유형. 서론 쓰기에도 방법들이 있겠죠. 서론을 쓸 때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독자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단도직입 문장으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문제 제기를 한 다음에 문제 제기, 논제 제기를 한 다음에 필요성 제기를 하라고 그랬죠. 필요성 제기를 통해서 이 서론이 작성이 되는데, 자, 서론을 쓰는 방법들이 이와 같이 다양하게 있어요. 이러한 것들을 그 논제에 맞는, 논제 성격에 맞는 서론 종류를 선택해서 써야 된다는 거죠. 자, 문제의 배경을 들어서 서론을 써요. 문제의 배경을 들어서 이 김할머니라는 존엄사에 대한 주제에 대한 논술문이 있다라고 하면 문제의 배경, 김할머니에 대한 논제였다면, 자, 존엄사에 대한 논쟁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역사적 배경 또는 다른 나라의 사례 등을 들면서 서론을 시작하는 거예요. 배경을 들어서 서론을 시작하는 방법. 다음은 시사적인 어떤 문제를 들면서 시작하는 방법도 있어요. 논제와 관련 있는 시사적인 문제를 들면서 서론을 시작해요. 다음은 반대 입장, 문제 제기를 하면서 서론을 시작할 수 있어요. 쟁점이 있는 글은 반대 입장을 소개하면서 시작할 수도 있겠죠. 반대 입장을 소개하면서 뒤에 A씨가 나올 텐데, 다음은 격언이나 전문가 의견을 인용하면서 시작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인용하면서 서론을 시작해요. 개념 정의를 하면서 시작할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해서 고령화 사회에 대해 논술할 때 고령화 사회에 대한 개념을 정의를 하면서 글을 시작해요. 서론 쓰기 이 방법에서 문제 배경을 들어서 서론을 시작하기도 하고, 시사적인 문제를 들어서 서론을 쓰기도 하고, 반대 입장을 들어서 또 인용하기를 들어서 개념 정리하면서 서론을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유형들에 대해서 한번 직접 예들을 살펴보죠. 자, 먼저 예를 들어서 시작하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예를 들었나 한번 볼까요? 자, 누구나 한 번쯤 퍼즐 조각을 맞춰본 기억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퍼즐 조각 중 하나라도 부족하거나 다른 자리에 놓이게 되면 멋진 그림은 완성되지 못한다 라는 예를 들었죠. 따라서 우리 학급도 마찬가지다. 퍼즐 하나하나가 다 필요하듯 우리 반 친구들 모두 있어야 할 자리에 있고 나름의 가치가 있는 것이다 라고 일단 서론을 시작했죠. 예를 들어서 시작하는 방법은 이와 같이 작성할 수 있다는 거죠. 다음은 관련 사건이나 일화로 시작하는 방법이에요. 관련 사건이나 일화로 시작을 해요. 어떤 일화가 있나 한번 볼까요? 옛날에 작성한 예시이기 때문에 요즘 예시는 아닙니다. 자, 관련 사건이나 일화인데 어떤 일화인가 한번 볼까요?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슈퍼스타 K에는 134만 명이라는 믿기 힘든 숫자 사람들이 도전했으며 탤런트 선발 대회에는 15명 뽑는데 4,000명 이상이 지원하여 무려 277대 1 경쟁률을 보였다고 합니다. 라고 하는 사건 일화를 들었죠. 사건이나 일화로 시작하는 방법. 대한민국은 연예인 공화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연예인 지망 열기가 상상을 초월한다 라는 문제 제기를 했죠. 문제 제기.
그중 청소년들의 연애 활동 및 지망 열기가 뜨거워 현재 활동 중인 가수의 경우 거의 대다수가 10대라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라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단도직입 문장으로 사건이나 일화로 시작해서 문제 제기를 한 형태죠. 또 다른 개념을 시작하면서 서론을 쓰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자, 어떤 개념인가 볼까요? 버스나 지하철에 있는 노약자석은 말 그대로 노약자를 위한 자리이며, 여기서 노약자란 이란 개념이 나오죠. 노약자란 늙거나 약한 사람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할머니, 할아버지와 같이 나이 드신 분이나 몸이 약하거나 다쳐 불편한 사람, 혹은 임신부처럼 보호받을 필요가 있는 사람을 위한 자리라고 볼 수 있다라는 이 개념을 들어서 서론을 시작하고 있죠. 이 서론 쓰기 방법은 이와 같이 앞에서 얘기했듯이 배경을 들어서 설명하고, 시사적인 문제, 반대 입장을 들어보기도 하고, 인용해서 시작하기도 하고, 격언이나 전문가 의견을, 또 개념을 들어서 설명하죠. 자, 여기서 예를 들어서 시작하는 방법, 사건이나 일화로 들어 설명하고 있고, 핵심 개념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죠. 다음 또 한번 볼까요? 다음은 어떤 격언이나 유명한 어떤 글을 인용하면서 시작을 했죠. 한번 볼까요?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는 말이 있다 라는 유명한 말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죠. 자신이 어떠한 일을 하기 전에 타인의 입장에 서서 먼저 생각하는 자세를 담고 있는 말이다. 오늘날 우리들은 대체로 우리 자신의 이익에만 급급할 뿐 다른 친구들의 일이나 학급 전체 일에는 큰 관심을 갖지 않는다 라면서 유명한 말을 인용해서 시작하는 서론의 유형이에요. 다음은 반대되는 입장을 주장하면서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시작하는 방법인데, 여기도 한번 볼까요? 마을 사람들 모두에게 이득이 돌아가는 일이므로 공익을 위해 명인의 땅을 마을 공동 놀이터로 계속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이러한 주장이 있는데, 그러나 반대되는 말이죠. 그러나 이는 영인의 가족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결정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죠. 반박을 하고 있죠.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을 하고 있어요. 다수 이익을 위해 누군가에게 극심한 손해를 끼치는 행동은 정의롭지 않다. 이런 일이 만연한 사회라면 우리도 언젠가는 다수의 횡포의 희생자가 될 수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서론을 시작하고 있네요. 다음도 한번 볼까요? 개념을 들어서 대상을 나누어서 개념을 두 가지로 제시하면서 시작하는 서론 형태인데요. 또래 친구들이 생활하는 방식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삶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학급과 학교, 공동체 행복을 추구하는 삶이다. 두 가지 개념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죠. 하나는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삶이고, 또 다른 하나는 공동체의 행복에 기여하는 삶이에요.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경우 무엇보다 자기 자신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 반면에 공동체를 이해할 줄 아는 친구는 가족이나 친구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욕심은 포기할 줄 안다. 포기할 줄 안다 라고 서론을 시작하는 방법이에요. 이와 같이 서론 쓰기 유형에서 유명한 말을 들어서 설명하거나,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시작하거나, 대상을 나누어서 개념을 두 가지로
개념 지으면서 시작하는 서론 방법들을 예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 우리가 서론에서 중요한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앞에서 계속 얘기를 했는데 이 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포맷, 즉 루브릭으로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다면 서론을 쓰는데 아주 쉽게 서론을 쓸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독자의 호기심을 끌 수 있는 단도직입 문장이에요. 단도직입 문장을 일단 들어서 서론을 시작을 해요. 이 서론의 내용이 이 정도의 분량이라면 처음에 독자의 호기심을 끌 수 있는 단도직입 문장으로 일단 시작을 해요. 일단 논제와 관련이 있어야 되겠죠. 논제하고 관련이 있는 어떤 중요한 학자의 말이라든가 아니면 개념 설명이라든가 예화 예시를 든다든가 다양한 방법으로 독자의 호기심을 끌 수 있는 어떤 논제의 쟁점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얘기들을 단도직입 문장으로 시작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문제를 내가 어떤 그 논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내용으로 문제 제기를 합니다. 문제 제기. 여기까지는 단도직입 문장. 여기는 문제 제시, 문제 제기 또는 논제 제기라고 하죠. 이 본론에서 그 문제점을 통해서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 서론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왜 이 논제를 제기하고 이 제기한 논제의 필요성, 이 필요성을 제시를 해줌으로써 이 필요성을 제시를 해줌으로써 이 글쓴이가 이 독자들은 이 글쓴이가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고 이러한 필요성 때문에 본론을 또 본론이라는 글을 써내려 가겠구나라고 예측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서론에서 중요한 세 가지는 독자의 호기심을 끌 수 있는 단도직입 문장, 또 문제점을 정확하게 문제 제기할 수 있는 문제 제기, 논제 제기, 그 다음에 필요성 제시. 왜 그 논제의 문제성이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이러이러한 필요성 위에서 나는 본론을 써내려 가겠다라고 하는 필요성을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 서론을 작성해 간다면 여러분들은 쉽게 서론을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서론이 작성된 예를 직접 어떻게 쓰여졌는지 한번 살펴보죠. 자, 서론은 일단 독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단도직입 문장, 그 다음에 문제 제기, 그 다음에 문제 제기 또는 논제 제기, 필요성 제기라고 했죠. 필요성 제기. 자, 첫 번째 서론을 한번 보죠. 첫 번째 서론. 공교육은 우리나라 교육의 중추이다라는 이 논제하고 관련되는 단도직입 문장으로 시작했어요. 단도직입 문장으로 시작했죠. 공교육은 우리나라 교육의 중추이다. 그런데 최근 교실 붕괴, 학력 저하, 교권 추락 등 각종 공교육 위기 모습들이 매스컴에 연일 보도되면서 우리 사회 전체에 커다란 충격을 주고 있다라고 하면서 문제 제기를 한 거죠. 문제 제기. 대다수의 학생들은 수업에 집중하지 않고 지루해하고 따분해하는 반응을 보이는가 하면 학교보다 학원 교육을 더 신뢰하는 것도 사실이다라고 또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는 단도직입 문장, 독자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단도직입 문장, 여기까지는 논제 제기죠. 문제 제기.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교육력 저하는 물론 공교육 불신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여기서는 이제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마련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본론에서는 이러한 마련되는 이제 필요성에 대한 대안을 제시를 하겠죠. 본론에서는 이와 같이 담도직 독자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문장, 문제 제기, 그 다음에 여기서기까지는 필요성 제기를 통해서 서론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또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서론. 청소년은 국가의 경쟁력이다라고 단도직입 문장으로 쉽게 표현해 가고 있죠. 단도직입 문장으로 시작해서 또 문제 제기가 그 다음에 나오겠죠. 그런데 최근 제시문의 학생들처럼 수업 중 교사의 지도를 무시하고 수업 시간 내내 잠을 자거나 수업을 방해함으로써 학습 분위기를 망가뜨리고 있다라고 문제 제기하고 있죠. 문제 제기. 여기는 단도직입 문장, 여기는 문제 제기. 그렇다면 다음은 뭐가 나올까요? 논제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가 되겠죠. 이런 학생들의 증가는 모방 학습이나 관찰 효과에 의해 교실 붕괴를 더 심화시킬 수 있다. 심화시킬 수 있다라고 지금 필요성을 제시를 한 거죠. 그래서 모방 학습이나 관찰 효과에 의해 교실 붕괴를 더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본론에서는 또 다른 이제 이러한 이 대안이나 대책이 나오겠죠. 계속해서 이렇게 단도직입 문장, 문제 제기, 필요성 제기. 다음 세 번째 서론 예시를 한번 볼까요? 세 번째 서론의 예시를 한번 보죠. 자, 인간의 본성에 대해 많은 학자들은 다양한 관점을 주장하고 있다라고 단도직입 문장으로 시작하고 있죠. 인간의 본성에 대해 많은 학자들은 다양한 관점, 성선설이나 성학설, 백지설 등을 주장하고 있다라고 단도직입 문장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관점에 대한 논의가 중요한 이유는 교육이나 상담의 방향이 달라지고 그 효과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라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제시문에 의하면 인간은 선하게 창조되었으나 인간이 만물의 간섭을 하면서 약하게 됐다는 점으로 보아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고 할 수 있다 라고 개념 정의, 어떤 문을 설명하면서 서론을 작성하고 있죠. 이와 같이 서론 작성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선생님이 판단해 볼 때 가장 중요한 서론을 작성하려면 자, 이 정도의 서론 분량이 있다고 했을 때 서론 작성할 수 있는 방법은 처음에 단도직입 문장으로 독자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문장으로 단도직입 문장으로 시작한 다음에 그 논제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문제 제기.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현 상황에서 그 유형의 논제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렇다.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은 필요성이 있겠죠. 이 논제에 대한 사회적으로 또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 대안이 필요하다라고 필요성을 제시를 해주는 거죠. 여기선 단도직입 문장, 여기서는 문제 제기, 여기서는 필요성 제기. 이와 같이 어떤 논제가 있다라고 하면 단도직입 문장으로 시작해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필요성을 제기하게 되면 서론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논술문에는 이 서론의 작성 원칙이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서론을 작성해 놓은 한번 문장을 쉽게 한번 제가 풀어봤는데, 자, 이런 문제가 있다고 봐요. 요즘 들어 체육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의 수준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시대적 트렌드를 반영한 학문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체육학을 전공한 학생들의 앞으로의 직업 전망은 어떤 유망 직종이 있는지 타당한 논증을 들어 설명해 보라 라는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자,
이 서론을 이렇게 작성했네요. 단도직입 문장이 나왔죠. 처음에 고대 로마 교육학자인 유베날리스는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라고 했다라는 유명한 사람의 주장을 들어서 단도직입 문장으로 관심을 끌고 있어요. 독자의 관심을. 다음은 이제 문제 제기가 나오겠죠. 현대인들은 직장 생활이나 경제적 부보다는 그들이 건강하게 생활하면서 삶의 윤택함과 공동체적 삶에 기여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라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네요. 따라서 체육학을 전공한 학생들의 미래 유망한 직업 분야로 유명 스포츠 선수들을 관리하는 스포츠 에이전트나 건강관리를 담당해주는 퍼스널 트레이닝이나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져주는 홈 트레이너 등의 직업이 떠오르고 있다라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이 어떤 이러한 논제가 있을 때 이 논제에 대해서 서론을 작성할 경우에는 단도직입 문장,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죠. 유명한 격언을 시작할 수도 있고 개념정의 시작할 수도 있고 반대되는 개념을 설명할 수도 있고 단도직입 문장을 이와 같이 제시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 제기를 통해서 필요성 제기를 하면 서론이 마무리된다는 거죠. 이와 같이 이번 시간에는 이 서론에 대해서 서론을 어떻게 작성하는지 이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을 들어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데요. 독자의 관심을 끄는 단도직입 문장, 문제 제기를 명확하게 하고 또 필요성을 제시를 하면 서론은 마무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서론을 이렇게 작성했는데 본론은 어떠한 원칙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작성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여러분들 지루한 시간이었을 텐데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 감사합니다.